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이슈 숫자와 함께 살아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 그 안에서도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와운의 김동엽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여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관심주 꼽아보기에 앞서서 확실히 숫자가 나온 종목들이 잘 살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2조 8,7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운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가 2조 3천억 원대였는데 이를 훌쩍 웃돈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 과연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안에서 더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장에 대한 관심주 종목 탑10으로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차 행보에 파생되는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10위는 디스플레이텍이 차지했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 디스플레이텍이 고점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만 절대적인 상승폭 급등이 두드러집니다. 이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18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이 디스플레이텍이 해당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수혜주 디스플레이텍, 최근 거래 실리면서 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10위는 디스플레이텍이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9위입니다. 역시 현대차 움직임의 급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팅크웨어가 오랜만에 또 올라와 있네요. 현대차가 국내 대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에 1조 원 대규모 추가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 팅크웨어가 장중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음봉으로 힘은 다소 빠졌는데 이 이슈 과연 단기 이슈일까요? 조금 더 기대를 걸고 봐도 될까요? 일단 포티투닷이 이 팅크웨어의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의 지분 투자 또 양사 협력 이력이 부각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자율주행 블랙박스를 넘어서 향후 전기차 사업 확장에 구체화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글로벌 완성차량 블랙박스 공급 확대와 함께 또 로봇 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비롯한 신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만큼 향후 외형 성장에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사업 다변화를 통한 팅크웨어의 성장 기대 어느 정도일까요? 9위입니다. 네, 바로 해서 8위 종목도 공개해보죠. 네, 현대해상입니다. 최근에 손해보험주 움직임 좋죠. 한 달 새 무려 주가가 20% 넘는 상승,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손해보험주 내에서도 현대해상의 흐름 두드러졌는데요. 새 회계 기준 적용에 따른 순이익 증가, 무려 별도 순이익이 111%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인지, 그래도 체질적으로도 실손보험의 누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올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 흑자 달성 기대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험주들의 달라진 모습, 8위는 현대해상이 차지했습니다. 10위부터 8위 종목 살펴봤고요. 10위 디스플레이텍부터 전략 세워보죠. 네, 10위는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 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현대차와 기아가 추가로 지분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오늘 20%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지금 상황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 의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정 부분 다 가격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하기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 오전장까지 좀 보시면은 시장에서 하방을 좀 확보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좀 이슈가 있죠. 올해 시내버스의 무공해 차량 구매 의무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 보급 선언을 또 서울시에서 또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이제 지난번에 현대차도 얘기를 했지만은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확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 회사 내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주가는 N자형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볼 때는 분할해서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로 더 매수해주는 포인트 이렇게 좀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제철의 실적도 발표가 됐네요. 1분기 영업이익 3,33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0% 넘는 좀 감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철강 섹터는 여전히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개선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꿈틀대고 있죠. 9위가 팅크웨어입니다. 역시 현대차의 행보에 오늘 그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단기 이슈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일까요? 김동엽 대표님. 네, 포티투탓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죠. 현대차가 과연 투자를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 달 전부터 이제 재공시 시한을 좀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한 1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하면서 관련되는 기업 찾기가 오늘 활발한 가운데 팅크웨어가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차량용 블랙박스 쪽에 관련이 돼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브리핑을 해주셨듯이 팅크웨어 자회사인 아이나비 시스템의 그 포티투탓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0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면들도 있고 이게 그 자율주행 쪽이라는 게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쪽이 필요한데 기존의 정밀 지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 인포 시스템이나 엠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가바이트의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량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저용량의 맵 지도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포티투닥과 사업 관계에 있는 팅크웨어가 오늘 같이 사업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 하나 부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로봇 얘기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대륙의 뭐 실소라고 하는 샤오미에서 만드는 로봇 청소기의 국내 총판과 또 AS의 독점 공급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되는 면들도 감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단기적으로 16,000원이 살짝 좀 넘었다가 현재는 음봉이 나 있습니다만 조금 중장기를 보시면은 목표가 한 17,000원까지 대응하시는 전략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 거래가 터지면서 하는 음봉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네. 눌림목이 한 14,000원 초반 정도나 1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좀 이용하시는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주죠. 현대해상입니다.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기는 한데 특히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도 좀 기대가 됩니다. 8위에 랭크된 현대해상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곽예훈 대표님?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미 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겠지만은 이 보험주가 올라가는 요소는 딱 세 가지로 요인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회계제도죠. IFRS 17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도입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자내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추후에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다. 이익과 배당이 증가하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보험주 보니까요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변동성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주 중에서 종목들이 뭐 대체로 다 잘 올라가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해상이 가장 좀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52주 네. 신고가잖아요. 네. 보험주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네. 따라잡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오를 때도 사실은 가파르게 오른 적은 없어요. 예, 가파르게 뭐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할 때도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랐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더 이 보험주가 지금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원래 사실 전고점 뚫은 종목이 수익이 더 잘 나거든요. 뚜껑이 열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방 정도만 좀 제한을 하시고 상방을 열어놓고 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현대해상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고점을 뚫었지만은 상방을 더 열어놔도 좋다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해상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짓눌렸던 투심이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면서 양시장 개인의 순매수가 5,500억 원가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NC소프트가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8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켜내고 있는데요. 장중 견고한 흐름 이어가면서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2조 8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시가 전해지면서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4%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주들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 발표가 있었음에도 업황 바닥을 확인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는 AI 관련주의 성격도 띠면서 두드러진 오름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8%까지 오르면서 9,41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탑10 계속해서 7위부터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7위는 솔리드가 차지했는데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거래에 실리면서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매출 호조로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내년도 실적 호조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과 함께 실적 대비 역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현 주가에서 적극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갈만하면 브레이크 걸렸던 5G, 수급이 이쪽으로도 돌아줄까요? 솔리드가 7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6위, 역시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가 차지했네요. 오늘 SK하이닉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이 메모리 업황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 영향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까요? 1분기 3조 4천억 원대 영업 손실로 역대급 적자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하반기의 업황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MS가 지금 미국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하고 AI 투자 더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동반 상승에 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HBM3 등 고성능 디램 판매 확대 목표 속에 성장 기대까지 불어넣고 있는 SK하이닉스 언제쯤 9만 원을 강하게 뚫고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오늘 6위를 차지했네요. 네, 7위부터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7위를 차지했는데 김동엽 파트너님, 네. 하나증권에서 항상 좀 긍정적인 리포트 잊을만 하면 내주면서 오늘 솔리드가 오랜만에 또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여기는 양치기 소년 같아서 수급이 이쪽도 좀 신경을 써줄까요? 좀 의구심을 이겨낼 만한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모 증권사에서 꾸준하게 제 리포트를 잘 내주고 있는데 1년 전에 가격이 한 6,500원 할 때도 나왔던 리포트의 목표가가 그대로였거든요. 네. 1년 전에서 제가 좀 위로 과거를 살펴보면 한 1년 반 전에 나왔을 때도 목표가는 늘 1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5,000원이 어제부로 깨졌었으니까 말씀대로 가장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나 이제 트리거가 좀 생겼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력 매수를 주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거에 걸맞게 아침 초반 분위기가 강하게 좀 달아올랐지만 현재 5G에 대해서 말씀 주신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러니까 뭐 된다. 모든 나라들이 5G를 상용화하는 원년이다. 23년을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뭐 일본, 미국 쪽에서 조금 분위기가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지금 상용화가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고요. 기존에 좀 변동성이 큰 섹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심지어 5G까지 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직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안타깝게도 제 생각으로는 솔리드의 오늘 상승은 반갑지만 기존의 추세를 엎어서 상승 추세에서 되돌리기에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3일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가격대 6,000원대로 회복하는 정도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다. 왜냐하면 목표 효과가 15,000원이거든요. 네.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올라가더라도 드실 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초반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 꿰차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죠. 이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바닥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를 기대감 속에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95,000원 수준만 오면은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한번 그 95,000원을 넘고 더 고점을 높여갈까요, 박윤 대표님? 지금 상태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분위기 형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재고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또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좀 그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그 뭐 감산을 확실하게 하겠다, 인위적인 감산을 하겠다 이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좀 나와줘야만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중기적 관점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2분기를 딛고 하반기 때 반도체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장비주가 주목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주고 마지막에 기판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데 이런 어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조금 약해도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밑에서 꾸물꾸물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고 SK 하이닉스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멘트에 대한 강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보유하는 게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현 파트너님은 SK 하이닉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뭐 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입장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참 안타까운데 그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늘 이어왔던 거지만 삼성전자 작년도에 분기마다 실적 최고치로 발표했는데 그날마다 주가 빠졌거든요. 오늘 기아도 사실 실적 발표했는데 뭐 사상 최대급으로 나왔지만 가격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 나는데 반대로 사상 최악이다 이런 하이닉스의 그 실적 발표 나왔는데 가격은 또 올라요. 이런 지금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에서 나오는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이 최악이다. 지금 회사 관계자가 오늘 같이 발표하면서 2분기부터는 매출 늘 거라고 일단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선반영이 오히려 추가 하락을 막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의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어디까지 두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까지 두는 게 현실적인데 그것도 제 관점에서는 연말 정도까지. 연말까지의 10만 원. 지금 네. SK 하이닉스 9만 원 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부디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곽영훈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 좀 최악은 지났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선방하고 있고 10만 원까지 언제쯤 갈지 또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0위 디스플레이텍부터 6위 SK 하이닉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에 대한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종목들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슈가 없는데도 버티고 있는 종목에 눈이 가기 마련이죠. 엔터주 내에서 SM이 5위입니다. 시장 변동성에도 빠지지 않고 선방하는 엔터주, 그 안에서도 오늘 SM이 강한데요. 인수 이슈가 일단락됐고 인수정 과열에 찍은 고점 대비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 이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 활동과 하반기 최대 3팀의 신인 데뷔, 그리고 향후 카카오와의 협업으로 웹툰, 웹소설 매출 부문 확대 기대까지 이제는 본업으로 승부 보는 SM으로 지켜봐도 될까요? 경영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수익성 개선과 외형 성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반등에 나서는 SM 지켜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도 공개합니다. 4위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HL만도가 올라왔네요. 1분기 양호한 실적을 시현한 HL만도, 현대차 그룹의 상승 흐름에 같이 동참해 줄까요? 이 반도체 공급 차질 회복에 따른 물량이 증가했고 중국 로컬과 북미양 출하 증가로 손익이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는 일회성 비용이 있긴 하나 수익성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L만도의 레벨3 자율주행 제품을 장착한 첫 모델 출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1분기 ADAS 매출 견조한 걸 확인을 했고 향후 특히 북미 매출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HL만도 주가 박스권 돌파 여부 지켜보시죠. 4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3위입니다. 순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MS의 AI 투자 확대 기대 속에 AI 반도체 관련주, 그 안에서도 한미반도체 흐름 눈에 띄죠.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 급감하면서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실적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또 필요시 보유하고 있는 HPSP의 지분 매도 가능성, 재무적 안정성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오사트 실적 기대가 높지는 않으나 실적의 점진적인 반등 그래도 전망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 기대 속에 AI 반도체, 적에도 위성통신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의 점진적인 반등과 함께 모멘텀을 보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장 스토리 유효한가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도록 하죠.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종목 전략 세워보죠. 네, 5위는 SM입니다. 지난 1분기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이 SM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이 본업, 이 사업 자체에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지금 제가 봐서는 경영권 분쟁이 한창 치열했고 또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공개 매수로 인해서 공개 매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사실 오버슈팅했던 면이 있었고 하이브에서 일단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카카오 쪽으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제자리를 찾는 모습까지 조금 급하락을 했던 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만 원 밑으로 가격대가 확 빠진 거는 역시 좀 내려오는 효과에 의해서 좀 하락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본연의 가치를 따져볼 때는 적어도 10만 원에서 12, 13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플레이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순이익과 관련해서는 1분기 때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라든가 이런 걸 위한 법률 자문 비용으로 몇백억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기대보다는 낮은 영업이익단이 발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만 2분기부터 소속 가수들의 그 앨범 판매량 같은 것들이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3개 정도 팀의 신인 그룹들 데뷔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신인 그룹만 나와도 뭐 기본 100만 장 이런 식으로 좀 꼽으면 이러니까요. 많이 등단을 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제 카카오에 소속된 가수들도 SM을 통해 가지고 또 홍보를 할 수 있거나 월드 투어 나갈 때 이제 그 콘서트 같은 거 관리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적인 어떤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오늘 콘텐츠나 게임주 이런 것들 강한 거는 어제 살짝 이제 뉴스로 나왔던 겁니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메시지가 일단 전달이 됐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꾸준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동엽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SM이 다른 엔터사 대비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순위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 잘 나가고 깨끗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원래는 JYP가 으뜸이었으나 최근에 방탄소년단 아니더라도 하이브가 잘 치고 나가고 네. 있거든요. 원래는 하이브, JYP, SM, 뭐 YG 이런 정도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M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고요. 바로 해서 4위 종목 HL 만도입니다. 1분기 실적 괜찮았고 사실 주가는 근데 더딘 흐름입니다. 네. 박영훈 대표님, 이 네. 주가에 조금 더 모멘텀을 불어넣을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섹터가 좋아야 되겠죠. 최근에 뭐 현대차가 좋은 발표를 했었고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현대차, 기아 되게 흐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하고요. 이 물류비의 하락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죠.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뭐 자동차 부품주도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살펴보니까 뭐 기존의 화신이라든가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이 만도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만도가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아다스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부품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기 승부주로 꾸준히 좀 모아가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좀 하방을 확보한 개념으로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좀 지루하겠지만은 좀 모아가서 좀 뭐 모아가도 좋은 성과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자동차 보셔도 좋을 것 부품주. 같고요.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 보시고요. 하방만 좀 제한할게요. 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계적으로 1차 목표가는 한 6만 원 선까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네네. 주셨고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의 만도의 그런 매력도는 김동엽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만도 저는 요새 이제 만도보다는 사실 그 모비스가 훨씬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만도는 좀 느리고요. 좀 약간 무겁다는 인식이 좀 많아서 네.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잠깐 좋으면서 몇 주간 신고가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방 쪽의 추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네,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비스도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이코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가 오늘들은 기아도 이제 실적은 최대로 나왔지만 지금 음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분명히 보여준 건 어마무시하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적 발표의 어떤 그 타이밍을 오히려 단기 차익의 매물로 네. 보고 있다는 것들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네,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실적 기대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매수 기회로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코노 시스템에 대한 신박함을 네. 한번 주가로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L 만도까지 살펴봤고요. 이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실적이랑 주가랑 좀 거꾸로 가고 있는데 1분기에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연간 실적 전망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증권사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엽 파트너님, 한미반도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한미반도체는 올해보다도 아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나 하락을 했고 단지 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감안해 보면 사실 지금 뭐 주가가 훅 빠져도 이상할 게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온 순이익 개념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찍혔어요. 1,000억이 넘는 순이익. 그게 바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HPSP에 대한 그 평가 차익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1,000억대 초반 정도의 순이익이 찍혔거든요. 이제 조만간 뭐 상장을 하게 되면 완연하게 그 투자 대비해서 몇 배만큼의 이제 수익이 났다는 그런 개념이 나올 거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부진한 실적 가운데 얘기했던 2분기에 매출이 늘어나고 HBM이라고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고대역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본딩 장비를 바로 한미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차원을 시장에서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약간 올랐다 내렸다 부침이 있습니다만 한미 반도체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관련되는 그 HBM 쪽을 만드는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장비단의 라인 투자도 훨씬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달 전에 한미 반도체를 관련되는 종목으로 꼽을 때도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원은 강건하게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한미 반도체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코너에서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도 조금 약간 좀 까딱까딱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싶고 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을 것이라고 계속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 정부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미는 업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정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한 번 뜬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글로벌 캐파가 더 큰 거니까 당연히 또 장비가 들어가는 한미 반도체 또 하나마이크론 기타 또 장비 또 관련되는 또 뭐 EUV 장비 관련된 종목들 오사 관련된 종목들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 다 저는 뜬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약하죠. 약할 때 주식 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히든 골드크로스님은 이 공포의 5월달이 오고 있음이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세린 메이가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보니까 체인지 메이란 리포트도 나왔던데 이번엔 좀 달라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처음 뵙는 분이네요. 예깡영원님께서는 전쟁인가 사료주 왜 이럼이라는 의견 달아주셨는데요. 갑자기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바로 유럽연합이 폴란드 등 5개 동유럽 국가에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의견을 내놨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풀리셨나요? 다음은 인공지성님입니다. 이 지성을 매일매일 나눠주시는 분이죠. 내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고 게다가 위클리 옵션일이라는 이벤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다시 힘이 빠지고 있는데 내일 있을 이벤트들로 인해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친멍크님의 의견입니다. 리오프닝인가 뚜껑 오프닝인가 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1분기 실적 급감을 보이면서 이 빈집 뚜껑 오프닝인가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빈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채워가지 않을까요?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관심주 이제 딱 2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주 안 볼 수 없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해 봅니다. 네, 2위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가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중장기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죠. 현대차 우선주 따라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으로 배당 매력도가 더 가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배당 성향 25% 이상의 배당을 달성하고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등 실적과 함께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는 현대차 그 안에서의 우선주 움직임 또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바로 이어서 1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 기아. 그렇다면 보통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1위는 현대차, 기아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50주 신고가도 나란히 경신하면서 호실적을 주가에 착착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실적 발표 이후 기아의 힘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대감은 높습니다. 현대차그룹 이 합산 영업이 5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일본의 도요타도 현대차와 기아가 함께 제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2026년에는 글로벌 1위 업체로 등극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 3분기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또 SK온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을 공식화하는 등 미국 현지 조기 생산으로 IRA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고 기아도 올해 신차 모멘텀 주목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투톱을
지금 달성을 했고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현대차 기아 2분기도 실적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 잇따라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현대차와 기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우선주와 함께 현대차 기아까지 대망의 2위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부터 곽영훈 대표님 체크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배당 성향을 더 높이다 보니까 현대차 우선주를 사볼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핵심은 그거죠. 뭐 현대차가 실적이 좋았다는 건 이미 전달된 내용이고 현대차 우선주라든가 현대차 EUB가 좀 더 강하게 올라주는 이유는 뭐 배당 성향이 25% 이상 설정이 되었고 배당 주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미국과 비슷한 미국의 배당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파이의 크기가 커진다. 즉 3년간에 연 1%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주주환원 정책이죠. 지금 시장 상황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냐면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는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당장 강하게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주가 올라가면 자본이득을 취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가 실적도 좋고 현대차 가격이 싸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 우선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현대차 보통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게 된다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다르겠지만은 우선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분할해서 매수해서 대응하셔도 지금 상태에 그렇게 무리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현대차 우선주가 좀 여러 종목이잖아요. 네. 어떤 걸 사도 상관없나요? 현대차 EUB, EUB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네,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심으로.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여전히 왜냐하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또 같이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혁 대표님께서도 현대차, 기아, 완성차와 더불어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뭐 보통주가 올라가면 어차피 우선주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괴리율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같이 따라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의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 현대차 본주에 대한 배당이 한 주당 한 12,000원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거보다 1% 더 나온다고 하면은 한 13,000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서 11만 원 정도 내외들 우선주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져봐도 주가만 안 빠지면 내년 이맘때쯤 배당을 약 12%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좀 묵직한 돈을 오랫동안 묻어놓을 만한 실적은 어차피 올해 거의 뭐 보장이 되고 2026년까지 약 그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2, 3년 동안 사실 어떤 뭐 대규모 리콜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이슈만 없으면은 충분히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사실 지금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다 이런 수준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현대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을 합치면은 6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양 회사 합쳐서 보면은 시가총액이 약 80조 정도 됩니다. 아마 조만간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며칠 전에 주가가 한번 부러질 때 보면은 가격을 정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 대수는 그나마 극적으로 살렸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최근에 200달러에서 16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시가총액은 거의 700조 원 정도 됩니다. 현대기아차 합쳐놓은 거에 한 8배 수준 정도 돼요. 물론 이게 뭐 미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3년 뒤에 테슬라보다 적어도 2배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걸로 예상하는 현대기아차.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점을 5년에서 7년 정도 이후에 순이익을 땡겨다 지금 쓰시는 걸 허락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점을 그 비슷하게라도 좀 갖다 놓으시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입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듯이 실적도 좋고 이 배당도 확대되는 지금 이 상황.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오늘 뭐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칩스법과 함께 IRA법을 통해서 이번 올해 내로는 이제 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현대 기아차의 어떤
미국 쪽의 어떤 내국인 뭐 그 회사와 관련된 그런 좀 혜택이 특별하게 좀 솟아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첨예한 상황인데 뭐 현실은 녹록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뭐 말로라도 일단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의 제스처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 뭐 판매를 리스나 렌트를 돌린다 그래도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빨리 공기를 앞당겨서 미국에다가 뭐 배터리 관련된 아니면 완성차 관련된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2026년도쯤 됐을 때 드디어 넘버원의 판매량을 거의 한 1,000만 대 가까이 팔 걸로 보는 현대 기아차의 관점을 보시면 지금 가격은 사실 굉장히 가소롭다 할 정도로 낮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쎄 판이 우리나라는 어차피 투탑이거든요. 반도체냐 자동차냐 개념인데 자동차를 사실 넘버원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없었지만 드디어 넘버원 기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가에 좀 반영한다고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가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숫자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이제 뭐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부품주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예, 부품주도 뭐 정말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고요. 관련해서 좋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특히나 그 미국의 뭐 조지아라든가 이런 알래바마 이런 쪽에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덩달아서 업체 전환을 한다든가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의 부품 쪽으로 전환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차차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는 만큼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큰데요. 이게 끝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충분히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곽영훈 대표님은 현대차 기아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더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대 기아차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전기차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동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 SK온과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에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가 미국 쪽에 진출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거죠. 약간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곽영훈 대표님도 부품주도 똑같이 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 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성우하이텍이라든가 화신, SL 이런 것들 기존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만 현대모비스와 위안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모비스에 대해서는 이 급락시 매수 관점을 김동현 대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아도 그러면 공통된 의견일까요? 위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는 또 글로비스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맞아요. 예, 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끼워가지고 동반해서 묶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우선주까지 앞으로의 우상향에 대한 그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기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그다지 높지는 않았죠. 일단 실적 감익으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 전년 대비 66% 감소한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전장용 MLCC라든지 FCBG에 대한 모멘텀으로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 현대차, 기아까지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관심주 1위 현대차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곽영훈 대표, 김동엽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